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TX 3080, 3090에서 발견되었던 크래싱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된 모습입니다. 제가 저번주 일요일 라이브 영상에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추정된다고 말씀드린 게 있죠. 분석한 내용이었었는데 아마 하드웨어적인 문제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두 개의 문제가 다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것이 크래싱이라는 한 가지 현상으로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가지 문제가 동일한 현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원인을 다들 못 찾고 있었는데 주말이 지나니까 확실히 어느 정도 원인이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통해 456.55 버전 업데이트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는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하드웨어적인 이슈를 좀 보고 가시겠습니다. 해외 사이트에 나온 내용인데요. 3080과 3090의 크래싱 문제가 뒷판에 있는 설계와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온 칼럼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좀 요약해드리자면은 그래픽카드 코어에서 일정한 클럭이 터지려면은 회로 기판에서 돌고 있는 전압을 그래픽카드 뒤에 캐피시터를 통해 빠르게 안정적이면서 부드러운 전압을 받아서 해당 클럭이 요구하는 만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3000번대 그래픽 카드들이 2GHz 이상의 부스트 클럭이 터졌을 때 빠르게 부드러운 전압을 공급하지 못하면서 게임이 크래싱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나마 나온 해결책은 MLCC를 조금 더 쓰면 SPCAM만을 쓰는 것보다 전압이 빠르고 부드럽게 공급이 되면서 크래싱 현상이 적게 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품질이 낮은 MLCC를 사용한 경우에는 MLCC를 사용해도 크래싱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공식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포스캡과 SPCAPS 그리고 MLCC 논쟁이 한쪽이 다른 쪽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내용이다. 이거는 그런 단순한 비교 문제가 아니라 훨씬 복잡한 문제다. 두 디자인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성능은 각각 수백 가지의 잠재적인 품종을 제공하므로 선택한 포스캡 또는 SPCAP 또는 MLCC 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댓글로 남긴 레딧 글에도 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었어요. 저거 부품들을 직접 비교한 자체가 굉장히 멍청한 짓이라는 내용이었었는데 제 영상 중에 크래싱을 다뤘던 영상에 보시면은 여기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레딧에 포스캡과 MLCC를 비교한 글이 올라옵니다. 우리나라 커뮤니티보다는 하드웨어 쪽으로 좀 더 정확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쭉 읽어보시다가 뭐 굉장히 내용이 어려워요. 저도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 많은데 그냥 딱 마지막에 요약이 있습니다. 포스캡이 MLCC보다 나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머리가 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MLCC가 포스캡보다 무조건적으로 비싸다는 건 잘못된 정보라고 하더군요. MLCC 중에서도 포스캡보다 더 싼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아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댓글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아시는 분은 남겨주시면 제가 고정 댓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해보자면은 삼성의 팔라노 공정이 수율이 좋아서란 말이 정확한 뜻으로는 잘못된 말이긴 한데 우리가 은어로 수율이 좋다는 말 자체가 오버가 잘 먹는다, 뭐 클럭이 잘 터진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수율이 좋다고 쓸게요. 다른 단어를 찾아보고 있는데 적절한 단어가 없어가지고 수율이 좋아가지고 제조사들의 예상보다 클럭이 더 높게 위로 잘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클럭 편차가 위로 크게 뛰니까 전원부 등 회로 기판의 부품들이 클럭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에이수스의 대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에이수스는 이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회로 기판 뒷면 부분을 다시 재설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이수스 측의 회로 기판의 뒷면의 모습을 보면은 확실히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포스캡이 6개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이후에는 MLCC가 6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거는 스트릭스와 터프에서 모두 보여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MLCC만 모두 사용하게 되면은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추후에 내용이 나오면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수스는 출시 전 이 문제를 인지하고 기판을 변경했고 리뷰어와 유통업체에 물건을 넘기기 전 다른 PCB 디자인으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박수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뉴스를 하나 더 떴는데 MSI를 비판하는 뉴스였는데 이걸 제가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잘못된 뉴스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MSI의 3080의 벤투스랑 트리오 모델에 새로운 기판이 적용됐다는 뉴스였어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 MLCC가 개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나온 뉴스였는데 이게 잘못된 뉴스인 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트리오라 돼 있잖아요. 트리오 자체가 원래 MLCC가 2개 박혀 있고 그리고 벤투스도 MLCC가 1개 박혀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저번에 알려드린 MLCC 개수에 대한 레딧의 글에서도 잘못 올라가진 거 보면은 어디선가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일단 다 나와 있는 벤투스 3080 모델에 대한 설명인데 MLCC가 1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실제 다른 사람들의 실착샷 우리나라 유튜버들의 그 리뷰 영상을 봐도 MLCC가 벤투스 모델에서 1개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트리오 역시 2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잘못된 뉴스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어디서 잘못된 정보가 퍼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출시된 제품 실제 사진을 보면 벤투스에 확실히 MLCC가 한 세트 들어간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모델에서는 말이죠. 잘못된 뉴스에 혼동을 안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뉴스는 바로 잡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나온 내용인데 이노3D가 이노3D 코리아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개선된 i7 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i7, X4, X3 3090 버전은 MLCC가 2개 들어간 모습이고 3080 버전은 MLCC가 1개 들어간 버전이며 그리고 현재 크래싱 사태에 대해서 엔비디아 측에 보드 설계할 때 추천을 받았다고 전해왔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엔비디아 측에서 이제 보드 설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추후에 출시될 그래픽카드들은 엔비디아 측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계된 그래픽카드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크래싱 사태 이후에 출시된 그래픽카드들은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거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이슈입니다. 일단 드라이버 업데이트 이후로 크래싱이 확실하게 잡혔다는 증언이 많습니다. 456.55 버전 업데이트죠. 어제 새벽인가 올라왔는 업데이트예요. 456.55 버전을 출시해서 안정성이 올라갔다는 해외 기사입니다. 제가 이거 번역을 해놓은 이유가 사용하는 유저들의 경험을 말해주고 있는데 충돌을 경험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새 드라이버에선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 3D 마크 테스트를 실행하였고 실제 이전보다 약간 더 나은 점수를 받았다. 이전에는 GPU가 2GHz를 초과할 때마다 거의 모두 충돌했었습니다. 이제 최대 부스트가 2GHz가 넘어간 상태이며 2GHz를 넘어도 충돌이 없었습니다. 더 나은 성능을 얻었습니다. 등 드라이버 업데이트 이후로 확실하게 개선된 모습이에요. 이게 해외 유저들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유저들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버 업데이트 후에 이제야 어로스가 제대로 된 성능을 냅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또 3080 터프 노노시 버전인데 부스트 클럭이 2000을 넘겨도 괜찮다는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타스 오버클럭 시에 튕김이 있었는데 업데이트 이후에 완벽하게 버틴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저 몇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확실히 좋아졌다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국내 한 언론도 새 드라이버 업데이트와 관련된 뉴스를 냈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엔비디아가 이번 드라이버 업데이트에서 크래싱 이슈와 관련된 언급을 특별히 하진 않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 막바지에 보면은 지포스 30 시리즈의 추가 물량은 브랜드와 모델에 따라 최소 10개 정도, 많게는 200개까지 입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합니다. 추가 물량 구매에도 실패한 이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량 있고 순식간에 매진 사태는 추석 이후에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라이버 업데이트의 비교를 보시면은 부스트 클럭만 살짝 낮아진 거 밖에는 차이가 없는데 근데 안정성 부분에서 굉장히 개선을 이뤄낸 것 같아요. 게임 프레임 결과나 부스트 클럭을 보면은 부스트 클럭은 전반적으로 아주 살짝 낮아지는 느낌이 드는데 프레임은 그에 반해서 조금 더 증가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 부스트 클럭이 낮아졌는데 크래싱 영상도 안 뜨고 그리고 클럭이 오히려 더 잘 터지고 점수 향상 폭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정도로 나온다고 합니다. 국내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내용이 올라오고 있고 빠른 대처를 보여준 거 보면 역시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입니다. 근데 커뮤니티나 그리고 일부 유튜브에 드라이버 업데이트 후에 성능이 더 저하됐다고 잘못된 정보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 완전히 틀린 정보입니다. 드라이버 업데이트 이후에 오히려 안정성이 올라갔고 성능도 더 잘 나오고 있고 성능을 더 안정적으로 뽑아지고 있다가 지금의 팩트입니다. 제공하는 부스트 클럭은 낮아졌지만 실제로 터지는 클럭은 더 잘 터지는 상태입니다. 드라이버 업데이트로 크래싱 현상을 어느 정도 잡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물론 아직 테스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안정성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서로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제 걱정 없이 3080 물량이 좀 부족하긴 한데 구매하셔도 될 것 같고 3090이나 저도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최대한 빨리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아침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